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화면이 좀 바뀌었죠? 좀 계속 흑백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갑자기 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이 칼라 사진이 있는데 굳이 흑백으로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컬러를 살려서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펄리 나이트라고 이제 영어 필기체로 이제 썼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멋을 부렸지? 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펄이 빛나는 밤이라고 가독성 좋게 다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렇게 썼고요. 그리고 채팅창도 크기를 조금 키웠어요. 저 눈이 좀 침침, 침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모바일에서 볼 때 가독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좀 좋지 않습니까? 괜찮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글씨는 잘 보이는 게 최고다. 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2024년 8월 6일 밤 11시 23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뭐 공포 특집, 뭐 이불킥 사연, 망한 사랑 사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왔는데 한 얼마 전에 새롭게 모집한 사연이 있었어요. 괴인 사연. 내가 살면서 만나본 어떤 특이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수집을 해봤는데 한 10개 남짓 이제 또 수집이 되어서 오늘 한번 읽어드리려고 방송을 켜봤습니다. 재밌겠죠? 재미없겠다고요? 재밌겠다고요? 재미없겠다고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제 왜 이렇게 잘 정하냐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또 부담스러운데 이제 주제를 어떻게 정하나? 이제 또 새로운 그 테마로 좀 모집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 대인국 게시판에 좀 이런 사연으로 모집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많이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 사연 하나 남기러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이 필요하겠다 생각한 저는 집에 갈 때 매일같이 계단으로 가는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7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중간에 쉬어가야 할 정도로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써 8개월째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하다 보니 이젠 너무나도 쉽게 집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는데 이젠 꽤나 즐기면서 하는 중입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려고 1층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랜덤하게 나오던 음악은 그날따라 선곡이 야무졌고 저는 흥을 견디지 못하고 춤을 추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실이 창문도 없는 공간이라서 저는 더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춤을 추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실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하진 않아서 온갖 막춤을 추며 올라갔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날따라 기분도 좋았기에 제 흥에 거나하게 취한 저는 무아지경으로 댄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춤 중간에 서서 한참을 댄싱 머신의 빙의에 춤을 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주팔님이 출연하셨던 구찌 뮤비 속 댄서분들처럼 계단 손잡이를 잡고 신명나게 엉덩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전 남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공포 사연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거 괴인 사연입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7층에 도착했더라고요. 짧디 짧은 춤판을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웠던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갑니다. 그러고선 1층에서부터 다시 계단으로 올라갔지요. 이어폰에선 어느새 영화 조커의 OST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영화 조커 속 명장면인 계단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에선 계단을 내려가며 춤을 추었지만
저는 계단을 오르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아직까지 보지 않고 미뤄두어 제가 듣던 OST가 계단 댄스 씬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춤도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흥에 달아오른 저는 뭐가 되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계단 중간에서 허공에 발길질을 하던 그 순간만큼은 저는 한국의 고단한 수험생이 아닌 고담의 아서 플렉이었습니다. 그렇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바로 그때 4층 계단 문이 끼익 하고 열리며 누군가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단 중턱에서 허경영처럼 허공에 발을 뻗은 상태로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저만을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다시 현실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문을 열자마자 춤을 추며 계단을 오르는 성인 남성과 마주쳐서 적잖이 놀라셨는지 흐어 하는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이때가 밤 11시였습니다. 아, 학원 끝나고 운동 삼아 계단으로 집까지 가려고요. 하하. 그 미친놈이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매우 부끄러워하며 찐따 같은 목소리로 뻘쭘하게 대답을 하자 아저씨도 안도하셨는지 허허 웃으시며 장하다고 하시고는 내려갔습니다. 뭐가 장하지? 저는 너무너무 쪽팔려 곧장 이어폰을 빼고 집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단실에선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었는데 그게 꽤 공포스럽더군요. 아저씨도 아마 그래서 놀라시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춤추던 당시 저는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니 거친 남성의 숨소리와 누가 봐도 평범하게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닌 발소리가 들리니 순찰 중에 확인하러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 괴인 특집에도 함께 접수가 된 이유는 이게 이불킥 사연과 괴인 특집에 이제 걸쳐진 사연이네요. 괴인 특집에 함께 접수된 이유는 바로 제가 미친 엘리베이터 댄스 괴인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극도의 내향인이라 말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만 혼자만 있을 땐 항상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이건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게 되면 늘 댄싱 머신에 시동을 겁니다. 왜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엘리베이터 CCTV 화면으로 엘리베이터 내부를 비추는 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구도로 저를 보고 있을 경비 아저씨들을 위해 CCTV를 보며 춤을 춥니다. 거의 항상 말이죠. 사실 춤이라 해봐야 특별할 건 없고 이어폰에 나오는 음악에 취해 축제로구나 무대에서 침펄풍심 네 분이 추셨던 춤 같은 걸 추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지면 저는 재빨리 구석으로 가서 바닥을 보며 찌그러져 서 있는답니다. 보통의 괴인들이 그러듯 이러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죠. 그날 제 계단 댄스 씬을 보신 경비 아저씨도 어쩌면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공연을 하던 저를 보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별말 없이 넘어가셨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밀 취미 들키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며 사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 들었던 조커의 OST That's Life 신청합니다. 이분은 진짜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짜라고 느낀 거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춘다, 계단에서 혼자 있을 때 춤을 춘다라는 부분보다는 경비 아저씨가 CCTV로 본인을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의식. 이것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자, That's Life 듣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였습니다.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도 뭐 혼자 있을 때는 흥얼 빌런인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예전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혼잣말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혼잣말을 안 할 수 있지?' 저는 막 운전하면서도 중얼거릴 때가 많고 뭐 그냥 설거지할 때도 계속 막 중얼거리고 계속 중얼거리는데 출근할 때부터 중얼거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 작업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일단 바로 "아이 조졌네 이거." 이러면서 바로 이제 푸념 시작하면서 이 지저분한 작업실을 보면서 전날 청소를 이제 안 해 놨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뭐 그런 식이라서 뭐 사실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유로운 모습들이 참 진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괴인 사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펄하. 안녕하십니까? 일할 때마다 몰래몰래 펄투브와 펄지직을 들으며 루팡하는 펄떡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괴인에 대해 사연을 받으신다길래 사연 한 가지 남겨봅니다. 사내들이라면 늘 그렇듯 취미라는 것이 운동이나 게임 같은 여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고교 시절부터 게임돌이로 뭉쳐 있는데요. 인원수도 어떻게 딱 대여섯 명으로 맞춰져 있어서 함께 파티 플레이를 하거나 나눠서 팀게임을 하던지 합니다. 그 친구들 중 한 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항상 카톡방에서 야, 이번에 게임 뭐 나왔다더라, 재밌다더라, 같이 해보자 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아서 공유하고 같이 플레이하고는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그 과몰입이 굉장하기에 이 녀석 혹시 괴인의 자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게임을 찾아서 같이 하자라고 공유가 되고 의견이 모이면 일단 혼자 다른 친구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즉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각자 직장도 있고 가정도 꾸린 친구들도 있기에 게임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자, 그래,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같이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간을 맞춰서 게임을 하곤 하는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다들 모여서 접속하면 그 괴인의 자질을 지닌 한 친구는 이미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무기를 들고 빤스만 입은 고인물 캐릭터를 내세운 채로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오이 오이 이 녀석 뭐냐고 벌써 고여버렸냐고." 라며 내심 친구가 버스를 태워준다거나 도움을 준다던가를 기대해 보지만 그렇게 해준다면 이 녀석은 괴인이 아니겠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선택한 캐릭터는 망캐고 지금 그 무기를 들면 어쩌자는 거냐? 이놈들은 순전히 게임 알못이구만. 아니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라면서 황금 같은 주말에 모인 같이 게임 해보겠다며 모인 친구들에게 웬갖 자랑과 훈수지를 실컷 시전하다가 아, 나는 쪼렙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하면서 휙 가버립니다. 뭔가 이 녀석만의 격려법인가 싶긴 한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자랑질을 한참 듣고서는 열도 받고 억울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따라잡아야겠다며 열심히 게임을 하면 며칠 후에는 카톡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야, 그 망게임 아직도 하고 있냐? 그거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음? 크크. 그니까 아재 소리 듣지. 크크. 늘 이런 식입니다. 유명한 게임들이나 멀티가 가능한 게임을 같이 하자고 선동을 열심히 하고 막상 저희가 이제 해볼까라면 본인은 미리 시작해서 대결하는 게임이라면 요령이나 기술들을 파악해서 이제 시작하는 저와 친구들을 도륙내던지 혹은 레벨을 올리는 게임이라면 레벨을 저만치 올려놓고는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실컷 자랑질을 하고는 따라잡히기 전에 혼자 접어버리고 마는 망무새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딴 녀석을 왜 무리에 끼워주냐?
열받게 굴면 빼고 놀면 되지 않느냐 싶으시겠지만 이 친구는 괴인스럽게 다른 자리나 메타버스 바깥의 리얼 월드에서 만나면 굉장히 내성적이랄까? 순하고 샤이한 친구입니다. 항상 친구들 말에 하하호호 잘 웃어주고 배려심도 깊고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어도 화를 한 번 안 내며 기다려주는 착한 녀석인데 게임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자기 혼자 폭주해버린달까요? 이게 이 친구의 낙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서도 또한 어떤 기괴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는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실제로 보면 착하고 좋은 친구지만 게임만 켜면 돌변하는 이 친구, 괴인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 인간 군상일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발끈하는 저 또한 괴인의 자질을 보유한 인간일까요? 소인배인 걸까요? 펄디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선미의 열이 올라요입니다. 아, 이런 면이 좀 어느 정도는 다들 갖고 있는 면이기도 한데 아마 좀 평소에 많이 참고 사시는 것 같아요. 좀 쌓인 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뭐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많으신데 그거를 이제 배출할 창구가 딱히 없는 이런 것 외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신가라는 뇌피셜을 돌려보고 무섭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안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그런 의견들이 있네요. 그래도 막 술 먹고 막 폭주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해해 주시는 친구분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술 마시면은 이제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술 마시고 나서 확 변한 그 모습이 사실 진짜 모습이다라는 이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을 뭔가 너무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가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마셨을 때가 진짜 어떤 안 좋아지는 최악의 어떤 뭔가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지 꼭 그게 진짜 모습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이런 이상한 모습이 이분의 진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장 심연에 있는 모습이 빗장을 그냥 열 뿐이다라는 생각이고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 선미의 열이 올라요 틀어드리겠습니다. 선미의 열이 올라요 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펄하, 안녕하세요.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생태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주로 동식물을 관찰하러 탐사를 떠나요. 동아리의 주제가 주제다 보니 각 생물 분류군에 통달한 수많은 괴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급 주술사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봄에서 여름철에 동아리방에 놀러가면 그분께서는 날개를 다친 나비들을 데려와서 날개를 직접 고쳐주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심하게 다쳐 야생에 다시 풀어줄 수 없는 나비들은 집에 데려가서 짝을 구해 알을 받아서 키우기도 하십니다. 그분을 처음 뵌 건 고등학교 때 모 물고기 애호가 사이트에서 직접 꼼장어를 사육하시는 사육기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뭐 이런 걸 키우는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직접 들은 바로는 꼼장어 수조에 흙에 실리콘을 섞는 것이 사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분을 포함한 몇몇 동아리 회원들과 서해의 한 섬으로 장기 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갯벌에서 잡은
고둥들을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특급 주술사분께서 그 고둥들의 종을 하나하나 읊으시며 구분해 가면서 라면을 드시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같이 탐사를 나가면 동식물들의 생태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같은 동식물을 보더라도 그 나무가 어떤 나비의 먹이 식물인지, 이 개미가 무슨 개미인지 등등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특급 주술사님께 감사의 말을 남기며 신청곡은 다니엘 존스턴의 캐스퍼 더 프렌들리 고스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사연이 좀 일화들이 더 몇 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 특급 주술사님. 날개를 직접 고쳐주시고, 꼼장어도 키우시고, 고둥의 종류를, 라면에 들어간 고둥의 종을 다 일일이 말해주면서 드신다? 이거 라면에 들어간 고둥의 종이나 학명 같은 거를 알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아니면 밥맛 떨어질까요? 아, 그게 참 궁금하네요. 아, 참고로 그 얼마 전에 침착맨님하고 이제 카톡을 하는데 그 프랑스에 가셨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근데 거기서 뭐 달팽이 민달팽이 같은 걸 이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 그거 잘 봤다고, 그리고 저기 프랑스 갔으니까 달팽이 먹는 거 좀 찍어 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지요. 달팽이 먹지 않습니까? 프랑스 분들은. 아, 근데 이미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뭐 궁금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죠. 달팽이 요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아니, 달팽이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전복이 달팽이더라고.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냥 그 전복 껍데기가 납작하게 그냥 납작한 달팽이 껍질인 거였어요. 치설도 있고 그 생식 기관이나 이 구조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복을 먹을 수 있으면 달팽이도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달팽이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거는 전복이다. 이것은 전복과 구조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달팽이를 먹게 될 기회가 오면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달팽이를 초장을 찍어 먹어도 되냐고요? 그렇다면? 그건 좀 버터구이로 먹으면 안 돼요? 전복을 달팽이로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 그건 좀 그건 좀 그런데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달팽이 할 때 항상 생각나는 짤 중에 하나가 그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였거든요. 눈이 약간 소용돌이 무늬 같은 게 눈에 생겨가지고 약간 마탱이가 간 달팽이였는데, 가끔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어, 좀 그래요. 근데 달팽이는 달팽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맨날 옛날에 그 이다도시님하고 로버트 할리, 하일님하고 이제 토크쇼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그 뭐 개고기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 그 개 이다도시님이 아마 개는 우리의 친구인데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할리님이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지 예. 이러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커다란 달팽이들 막 껍질도 엄청 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신청곡 다니엘 존스턴의 캐스퍼 더 프렌들리 고스트 틀어드리겠습니다. 뭐죠 이게?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1983년에 나온 노랜데 집에서 녹음하신 것 같아요. 술 한잔 하시고. 아무튼 특이한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 친구 중엔 귀급보다는 하찮고 랑급보다는 위험한 호급 정도 되는 괴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은 일명 묻힌 토론 괴인입니다. 토론 괴인의 특징은 어떤 주제에서든 무조건 반대편을 자처하여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중식으로 거의 결정될 때쯤에 난 중국집은 별로야. 제육 어때? 아니 다들 중국집 가자는데 갑자기 무슨 제육이야. 중국집은 저번 주에도 갔었고 제육을 먹은 지는 오래됐잖아. 왜? 오늘 꼭 중국집을 가야 할 이유라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걸 반대쪽 의견을 내서 토론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기이한 점은 이 예병을 떨고 괴인은 중국집에 가더라도 맛있게 잘 먹는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로 무슨 괴인이냐 싶으겠지만 점심 메뉴처럼 사소한 것부터 꽤 민감한 주제까지 가리지 않고 상대편을 드러대는 게 문제입니다. 연애 중인 친구가 여친과 싸운 얘기를 하면 네 여친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진지한 친구의 이야기에도 반대 의견을 내곤 합니다. 이것은 T나 F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토론괴에는 MBTI마저 INTP를 만나면 ESFJ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분 나쁜 괴인입니다. 심지어 상대에 따라 찍먹파와 부먹파를 와리가리하고 반민초파였다가 민초파가 되기도 하며 불신론자였다가 창조론을 주장하기도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본인은 그저 토론이 너무 즐거운데 의견이 같으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으니 비록 의견이 같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토론괴인은 토론이 주는 도파민에 뇌가 절여져 미적지근한 토이 따위론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귀여운 수준이었지만 이 녀석이 진정 괴인으로 변이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통령 선거일, 저희는 인생 첫 대선 투표를 기념할 겸 시간이 되는 친구들끼리 투표를 하고서 만나서 차를 타고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리백숙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택시를 탈까 했는데 한 친구의 아버님이 어디 가시는 길에 태워주신다 하셔서 얻어 타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토론 괴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장난스럽게 야, 너희들 대통령 투표 잘했어? 어? 다들 1번 찍었지? 아버님은 농담 반, 진담 반 느낌으로 물으셨고 나중에 들었는데 정치에 꽤 진심이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토론 괴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이, 미치겠네. 1번이 이병건이라고 하고 2번이 조민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다들 1번 이병건 찍었지? 이렇게 한 겁니다. 에이, 이병건은 아니죠.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면 주호민 뽑아야죠. 이후 친구 아버지와 토론괴인은 20분 동안 100분 토론을 방불케 하는 정치 토론을 벌이더군요. 마지막쯤엔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질 정도로 뜨거웠지만 결국 승부는 나지 않았고 차에서 내린 후 저는 토론괴인을 나무랐습니다. 야, 너 아무리 주호민 뽑았어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했어야 속이 후련했냐? 그러자 토론괴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병건 투표했는데? 같은 사람 찍고 이지랄한 거임. 저는 이 만행을 모든 친구들에게 전했고
그 이후로 저희 애들은 이 괴인의 토론에 절대 어울려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 술자리를 가지면 질리지도 않고 토론을 걸어오는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독서 토론 소모임까지 들어간 이 녀석. 정말 못 말리겠죠? 신청곡은 싸이의 청개구리 부탁합니다. 네, 싸이의 청개구리였습니다. G드래곤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 사연 다시 찬찬히 또 읽어봤는데 너무 웃기네요. 근데 이 토론 괴인께서는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서셔도 토론을 이끌어 갈 만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정치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 진영에서도 저쪽 진영에서도 그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면은 상당히 아는 게 많으시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아깝고 어떻게든 써먹으려면은 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약간 변태 같기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괴인은 제 친구입니다. 칸트 괴인이라고 하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친구는 프리랜서였는데 이 친구는 밤에 작업을 하는 올빼미족이라 저와는 생활 패턴이 반대였습니다. 작업실을 따로 두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친구는 제 집을 숙소로 써도 되겠냐고 물었고 오랜 친구이기에 그러라고 했지요. 제가 출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자고 제가 퇴근하면 자기 집 작업실로 가는 그런 패턴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독특한 부분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칸트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당시 집 주변에는 굉장히 맛있고 유명한 곱창집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항상 떡 빼고 맵게 알곱창 3인분을 사흘에 한 번씩 시킵니다. 그리고 배달 온 당일은 그대로 맛있게 1인분을 먹고 다음 날은 데워서 밥 위에 얹어 먹고 마지막 날은 순두부를 넣고 끓여서 밥과 먹습니다. 일요일은 안 먹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일주일 2번 주문 패턴을 맞추기 위해 이 짓을 몇 년이나 하니 나중에는 전화만 걸어도 사장님이 아, 그 고양이 집이죠? 고양이를 키웠나 봅니다. 바로 배달을 와주실 정도. 한 번은 제가 먹으려고 전화를 해서 다른 메뉴를 시켰더니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아니, 그 주소는 고양이 집 아닌가요?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하고 엄청 당황하셨더랬죠. 아침은 저희 집에서 시켜둔 곱창 정식, 점심은 작업실 출근하면서 사가는 서브웨이 에그마요, 야채 다 빼고 플랫브레드, 저녁은 작업실 1층 백반집에서 고등어 구이 정식. 물론 백반집과 서브웨이에서도 친구 얼굴만 보면 메뉴를 준비할 정도였답니다. 몇 년이나 똑같이 먹으니까요. 일요일에는 특식, 저랑 같이 외출해서 맛집 한 끼 만나게 즐기고 단식입니다. 성당 다니는 친구인데 성체 모시기 전에는 속을 비운다더군요. 그렇게 2끼 안 먹은 금액을 모아서 기부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지만 굉장히 성실해서 분 단위로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씻고 집을 나서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작업은 50분 진행 후 10분 릴렉스, 먹고 마시는 음식의 양 등이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펄디의 네이비 티셔츠처럼 입는 옷도 정해져 있었는데 집에서 입는 잠옷, 특정 브랜드의 반팔 반바지, 작업 시 입는 편한 옷, 미팅이나 좋은 자리에 입고 나가는 옷 등등 신발은 컨버스, 하이탑이나 아디다스의 슈스 등 특정 모델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낡아도 늘 다시 동일한 모델을 살 수 있기에. 세 번째, 집에 불필요한 물건을 안 둡니다. 작업실에는 침대도 없고 장식품 하나 없습니다. 책상에는 컴퓨터, 의자, 그리고 타이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도 조화로 장식을 해두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인형이나 피규어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두는데 이러면 청소가 힘들잖아 하면서 저희 집을 늘 구석구석 청소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늘 털을 빡빡 빗겨줘서 클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고양이도 빗질을 좋아해서 친구만 보면 벌러덩 눕습니다. 얼른 빗으란 뜻이지요. 빨래도 항상 각 잡아서 개어두고 냉장고랑 세탁기, 에어컨도 말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냥 닦는 정도가 아니라 선반이고 뭐고 다 분해해서 뜨거운 물로 씻고 말리고 소독제로 닦고 전문 업자 수준으로 청소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현관에 서서 제게 소독수를 뿌리며 이 사회의 먼지 같은 녀석 하고 불러주곤 했지요. 오죽하면 이 친구가 이사가기 전에 집주인이 집 상태를 보더니 정말 여기서 살았던 게 맞는 건가? 라고 물었을 정도랍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적다 보니 미친놈 같지만 딱히 행위에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랍니다. 일하다 시간이 비면 갑자기 태극권 흉내를 내거나 에어 기타를 치긴 하지만 바른생활 괴인맨이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지내는 몇 년 동안 저희 집은 늘 깨끗했고 우리 고양이도 항상 가족이 있어서 즐거워했더랬죠. 원래 주인이 나가면은 그 칸트가 오니까 항상 사람과 함께 있었겠군요. 그 외에도 이야기는 많지만 친구의 인권을 위하여. 지금은 저도 이사를 가고 친구도 큰 집으로 가서 작업실과 침실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 여전히 가까이 살고 툭하면 만나면서 투닥거리고 있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충동적인 성격에 그때그때 맞춰서 사는 제가 재미있다며 좋아하더군요. 저를 보면 패트와 매트를 보는 것 같다며 껄껄 웃습니다. 라이브 친구인데 그래서 오래 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청곡은 레드 제플린의 하트브레이커입니다. 고요한 밤에 어울리지 않는 선곡이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 신청해 봅니다. 뭔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만화 콘티가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캐릭터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되게 그리고 매력 있는 캐릭터라 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머릿속으로 그려버렸네요. 만약에 이게 드라마가 된다면 주연은 누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심지가 서 있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냥 읽는 내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는걸? 음? 꽤 멋진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신청곡 들어 드리겠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하트 브레이커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괴인 사연 신청합니다. 제가 살면서 만났던 괴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괴인이 있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그 괴인의 이름은 경의 중앙선 일출컷 흠야 어르신입니다. 이분의 경의 중앙선 첫차와 막차 때 항상 등장하셔서 동전이 든 검정 봉투를 흔들며 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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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야를 외치며 돌아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흰머리가 7가닥 정도 남으신 리버스 투블럭 머리에 걸으실 때마다 본인의 흠야 흠야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면서 걸으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특히 기억나는 이유는 하나의 해프닝이 있어서입니다. 경의 중앙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차를 타게 되면 첫째 칸과 마지막 칸에는 술 취한 어르신들이 통째로 차지하고 누워서 가시기에 8칸 좌석에 한 분씩 누워 계신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출컷 어르신께서 어김없이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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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냐를 외치면서 검정 봉다리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께서 누워있는 취객 앞에 딱 멈춰 서더니 누워 계신 분 엉덩이를 짝 소리나게 치시면서 큰 소리로 "10원만 줘!" 라고 외치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누워 계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넵!" 하면서 1,000원짜리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일출컷 어르신께서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1,000원짜리를 검정 봉투 안에 넣으시더군요. 막차 탈 때마다 그분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지하철을 잘 안 타서 그분 근황을 알 길이 없네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경의 중앙선 일출컷 흠야 어르신. 저도 파주 살 때는 경의 중앙선을 굉장히 자주 타곤 했었는데요. 운정에서 타서 주로 이제 그 상암 DMC까지 간다거나 이제 했었죠. 근데 막차를 막차까지는 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흠야 어르신을 본 적은 없는데 글쎄 요즘도 경의 중앙선을 혹시 타고 계신 청취자분이 계신다면 이 흠야 어르신 혹시 보셨는지 나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그 뭐 1호선이 레알 괴인이 많다는 지금 채팅이 있는데 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중제비 도는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1호선에서 공중제비 도는 할아버지 봤다고 하면 다들 수긍한다는 얘기였어요. 1호선은 어떤 곳일까요? 왜 1호선은 아무래도 지하철 노선이 가장 먼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동네들을 지났을 것이고 그만큼 어떤 오래된 도시들을 지났을 것이고 굉장히 근본 중에 근본인 동네들을 지났을 테니 뭔가 그 도력이 높으신 분들이 계신 게 아닐까 요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원시적으라고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펄디 안녕하세요. 괴인 특집이라 다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을 데리고 올 것 같아 위축되지만 아니 이게 무슨 포켓몬 배틀도 아니고 뭘 데려옵니까? 아무튼 저만의 괴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때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마침 집이 학교와 가까웠기에 매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었죠. 장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서관에 상주하게 되면 자주 보이는 얼굴들의 출결, 도서관 청결도, 화장실의 휴지 리필 등을 속으로 체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흡사 보안관이 되어버린답니다. 저는 그게 낙이었어요.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하니 이 보안관의 심기를 거스르는 괴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자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건 제 행동 반경인 3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3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다소 곳이 모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앉는 변기에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 쭈그려서 해결한 흔적이었죠. 이게 준나게 열받는 게 급하게 칸에 들어갔다가 발자국이 찍혀 있어서 다시 나와야 하고 또 이 3층 화장실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발자국을 못 보고 앉아버렸는지 발자국이 희미해져 있는 상황도 목격했단 말입니다. 이 묻힌 놈은 이모님이 매일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셔도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발자국을 찍어 놔서 나중되니 두근두근 칸을 열었는데 발자국이 없으면 저는 철라키! 오늘은 운수가 좋은걸? 이라고 속으로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나게 발자국을 남기고 다니던 궤도 녀석. 그 녀석이 이 보안관의 심기를 제대로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루당 한 칸씩만 범했지만 그날은 무려 2칸의 그지랄을 해놓은 겁니다. 3층에 4칸밖에 없는데
그중 절반을 해먹은 거면 죄질이 아주 괘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예로운 사설 보안관으로서 그간 추리한 걸로 괴인을 수배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재학생.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서부터 발자국을 목격했으니까 도서관에 상주하는 사람보다는 일반 재학생일 확률이 높음. 두 번째, 끙아. 자세상 쉬야는 아닌 것 같고 끙아 놀 때 저러는 듯. 그날은 두 칸에다 발자국 찍어놨으니 두 번 똥 쌌단 걸 알 수 있었음. 세 번째, 헬창. 끙아 놀 때도 풀 스쿼트 하려고 변기 위에 올라감. 그리고 보통 균형 감각이 아님. 결론. 2020년 12월 4일자 도서관 3층 여학생 중 두 번 똥 싼 하체가 튼튼한 여자. 아이씨. 참고로 정확한 날짜까지 아는 건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다이어리에 기록해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진짜로 묻힌 괴인입니다. 지금은 학업에 복귀하여 자애로운 교수님 밑에서 석사 과정 중인 저이지만 전직 보안관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샘킴의 Who Are You 신청합니다. 자, 채팅창에 자 이제 누가 괴인이지? 라는 사연자가 괴인이다. 괴인이 괴인이 둘이나 나오는 사연이네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 책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설마 지금 공개 수배하려고 사연을 보내신 건가요? 2020년 12월 4일에 도서관엔 3층에서 두 번 똥 싼 하체 튼튼녀를 지금 수배하시려고 보내신 건지 공개 수배 사건 25시라고 지금 띵띵띵띵띵띵띵띵 띠기띠기띠기띠기 뚝뚝 또둥뚱 또둥뚱 띡띡띡띡띡띡띡 띠기띠기띠기띠기 이 음악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도깨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샘킴이 부른 Who Are You였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채팅창에 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펄디. 직장인 10년차 펄떡이입니다. 다년간의 사회생활을 하며 참으로 다양한 귀인과 괴인을 직간접적으로 만났는데 떠오르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린터 괴인. 그는 사내에서도 무지와 무능, 무염치를 고루 갖춰 나름 유명세가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무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의 유명세 이유를 약간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7시 출근, 4시 퇴근 근무제를 하던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늘 무언가를 쉼 없이 인수했습니다. 8시 출근, 5시 퇴근 근무제를 하는 제가 출근하면 출근한 이가 그밖에 없는 적막한 사무 공간에서 고속 프린터가 소란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구직이다 보니 논문이나 자료를 많이 보니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프린터 용지 한 묶음 200장짜리에 달하는 양의 인쇄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쌓이는 것을 보며 정상이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인쇄물들의 정체들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소설, 아이 동화책, 아이 학습지, 연구 분야와 상관없는 갖은 저서물 종류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코어 근무 시간인 오전 9시에서 11시에는 회의나 보고 등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를 출력해야 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인쇄가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프린터 괴인이 먼저 인쇄하고 있는 출력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린터 근방이 자리인 저는 프린터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대체 누가 이걸 뽑는 거냐? 또 그 사람이냐? 대체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논문을 누가 뽑는 거냐? 등의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 이런 불편을 겪다 야마가 돌아버린 한 부장님이 인쇄 중지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인쇄 작업으로 점프시킨 뒤 밀려있던 인쇄물들이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던 직원들은 빠르게 자신의 인쇄물을 챙겨 흩어졌습니다. 부장님은 프린터 괴인에게 직행해 보안 때문에 종이에 누가 출력물을 인쇄한 건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회사 비품으로 개인 문서 좀 적당히 출력하세요. 지금 본인 때문에 이 사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인쇄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프린터 빌런은 이에 대꾸도 안 하고 모니터만 공허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라도 보라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가는 팀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시한폭탄 돌리기처럼 돌려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거는 어디가 좀 약간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뭐랄까 좀 뭔가 어떤 공허함을 그런 걸로 채우시는 거 아닌가? 어떤 아무튼 좀 진짜 괴인이네요. 자, 두 번째 괴인은 뿌셔뿌셔 괴인입니다. 어느 날 여직원 한 명이 회사 라운지에 있는 화병들을 죄다 깨부수고 그 라운지가 있는 층에 근무하는 한 남자 직원의 책상 집기, 그러니까 모니터와 PC, 책, 소지품 등을 바닥에 내리꽂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 유부녀인 두 사람이 서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었으나 추후 경위 조사 결과 그냥 그녀의 짝사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기행은 너무나 많은데 필요한 작업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책상을 세 군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용역사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팀원들에게 악행을 일삼다가 사무실에서 꽝 하는 방귀를 뀌고 벼랑간 소리를 악 지르고 뛰어나가서 얼마 안가 3개월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병가를 마치고 온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회사 생활을 즐기고 있고 주변 동료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아까 프린터 빌런님하고. 물론 회사에는 존경할 만한 선배들도 유쾌하고 따뜻한 동료들이 더 많습니다. 일터의 최전선에서 매일 이런 괴인들을 견디고 계신 모든 펄떡이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맞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신청곡은 캐런 안의 I'm not going anywhere입니다.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이직하지 않겠어. 자, 프린터 괴인, 뿌셔뿌셔 괴인. 이분들은 뭔가 제가 생각한 괴인들은 좀 뭔가 괴상한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괴인들은 좀 피해를 주네요. 제가 생각한 괴인은 아까 전에 그 칸트 괴인이라든지 어 그런 괴인들을 토론 괴인 같이 약간 좀 요상한 직접적인 큰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괴인들을 생각했는데 야, 이건 좀 요상하네요. 아무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사연이 이제 2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동글동글 펄디. 괴인 사연 모집 공고를 보고 헐레벌떡 달려왔답니다. 전우치 강동원 톤으로 괴인이란 무엇이냐?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을 이르는 말로 쓰이죠. 오늘 저는 제가 만난 상식의 경계에서 가장 동떨어졌던 이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동네 재수학원에 다녔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지만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재수학원의 관리 시스템에 반하신 부모님께선 절 여기로 보내셨죠. 여기서 저는 유일한 고등학생이었고 형들 사이에서 하루 온종일 자습을 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저희 학원은 건물 5층을 쓰고 있었는데 5층 전체가 우리 학원 자습관이었고
자습 외의 별도 수업은 6층에 마련된 큰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층의 절반은 대형 치과가, 나머지 절반은 우리 학원 강의실이 입점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5층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비교적 널널한 6층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곤 했습니다. 원칙상 허용되는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들 넘어가는 눈치였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날도 저는 6층 화장실을 사용하러 올라갔더랬죠.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휴지를 왕창 풀어서 변기 한 칸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 힘드시게 이게 뭔 짓거리인가 화가 났지만 다른 칸은 비어 있었고 원래 공중 화장실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저와 괴인의 역사적인 첫 만남입니다. 배트맨 비긴즈 같은 느낌으로요. 이후로도 저는 사람이 없는 6층 화장실을 애용했지만 갈 때마다 휴지로 막힌 변기가 하나씩은 꼭 존재했습니다. 가끔은 가엾은 희생자들이 배설물도 막힌 변기에서 함께 발견되곤 했지요. 왜 연쇄 살인범들은 살인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범인만의 특징이 있다잖아요. 이놈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변기 보안관이 생각보다 많구나. 먼저 휴지를 잔뜩 풀어 물이 못 내려가게 변기를 막되 거기에 용변을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용변을 본 후 너무 많은 휴지를 변기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변기가 막히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러한 실수와는 차별되게 고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그의 목적은 깨끗한 상태의 변기를 휴지로만 막아버리는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불규칙하게 범행을 저지르지만 일요일 아침에는 반드시 사건이 벌어진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요일은 학원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쉬시는 날이고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은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린 교묘한 술수였지요. 그 때문에 일요일에는 물 안에 가득한 휴지와 거기에 해당한 운 나쁜 희생자들의 냄새로 도저히 6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경악한 것은 이 새끼의 고의성과 치밀함, 그리고 점점 악질 테러범 그 이상으로 변해가는 그의 내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장난으로 그랬겠거니 하고 어쩌면 기막힌 우연으로 인해 별개의 사건들이 한 사람의 짓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제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정말 혹시 몰라라는 생각으로 저도 학원도 다들 넘겼던 듯합니다. 무엇보다 6층은 치과의 관할구역이었기에 학원은 그에 대한 제지가 불가능했죠. 원칙상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라 마치 법의 사각지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느끼셨듯 이런 일이 몇 달간 지속되니 그 피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건물주 측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우리 학원의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학원 수뇌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장 프라이버시적으로 민감한 화장실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대로 단속령 선포 자체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놀랍게도 몇 주간은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 학원 학생 한 명의 짓이 맞다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100명도 넘는 남학생들을 일일이 신문하는 것도 어렵고 괜히 엄한 사람 잡을까봐 이 이상의 범인 색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쫄아서 잠잠해졌구나 싶었던 수뇌부는 전형적인 고위층들처럼 담속을 점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금슬금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을 보듯 게릴라식으로 범행을 벌이다가 단속이 아예 철폐되었음을 알아채자 더욱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잠복기 동안 건물주 측에선 모든 층 화장실에 휴지를 아껴 쓰자는 문구를 프린트해 변기칸에 붙여놓았단 말이죠. 이놈은 이에 도전이라도 하듯 더 과감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젠 휴지로 변기를 막는 걸 넘어
범행을 저지른 칸 바닥에도 한가득 휴지를 풀어놓는 등 기행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테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며 시간은 금세 흘러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많은 재수생들은 막판 스퍼트를 내기 시작했죠. 그놈 역시 공부를 하는지 범행 횟수는 눈에 띄게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수험생임을 조소하며 쾌적해진 6층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는 6층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러 야무지게 졸다가 잠도 깰 겸 쉬는 시간에 손을 씻고 오기로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데 익숙했기에 그날도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세면대 옆 첫째 칸만 잠겨 있었는데 거기서 유난히 드르륵거리는 휴지 뽑는 소리가 많이 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 새끼인가 싶었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물을 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감쪽같이 휴지 뽑는 소리가 멈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심이 되었지만 곧 수업이 시작되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업 내내 그 생각이 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첫째 칸을 열었죠. 그곳에는 그의 역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긴 휴지들이 어지러이 엉켜 있었고 어깨 너비 정도의 휴지 조각을 수십 개가 그 긴 휴지의 한쪽 변기 안에 물에 담가져 있었고 나머지 한쪽은 변기 바깥으로 늘어뜨린 모양으로 변기를 한 바퀴 빙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데비 존스의 촉수 수염처럼 보이기도 했고 천 조각들이 주렁주렁 걸린 선앙당의 나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짝에 달린 옷걸이에는 길고도 긴 휴지가 투박하게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러의 현장이라기보단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등원하며 휴대폰을 반납해 이 작품을 사진으로 담지 못한 게 아직까지 한스럽습니다. 흔히 창작물에 나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빌런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저는 그 작품에 압도되어 천천히 뒷걸음질 쳤고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민폐 테러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일요일이 되었고 저는 설마 또 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6층 화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작품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일정한 간격으로 휴지를 잘라 그걸 반으로 접고 마치 타일 도배를 하듯 변기 내부를 도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빈틈없이 정갈하게 채워진 휴지 타일들은 변기물을 머금고 있었고 휴지들에게 흡수당해 변기는 가뭄이 든 저수지처럼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악의로 가득한 이 작품을 보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 들며 거대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건물주나 학원 수뇌부 같은 범인들이 저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내 공포가 밀려오며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로는 무서워서 6층 화장실 대신 4층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그가 수능은 또 잘 봤는지 그해 이후론 등장하지 않았고 현재 그 6층 화장실에는 치과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게 도어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 화장실에만 말이죠.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저뿐이라 어디 말해도 다들 믿지 않았는데 여기 털어놓아 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지만 그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도 분명 저희와 같은 일반인이었을 겁니다. 수험 생활이 그의 모든 걸 바꿔놓았겠지요. 실제로 작년 저희 학원에선 옥상 정원에 설치한 조명 기둥을 뿌리채 뽑아놓거나 담배꽁초로 모닥불을 피우다가 소화기 한 통을 다 쓴 괴인들이 검거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이 나라의 입시제도는 왜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괴인 중에는 기안 발사님이나 시민수님처럼 유쾌한 괴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걸 듣고 있을지도 모르죠. 길고 더러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쾌한 빌런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노래는 귀엽고 신나는 걸로 듣겠습니다. 은혜의 악당 신청합니다.
방금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일단 필력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연쇄 살인범을 쫓는 어떤 한 사나이의 어떤 집념 이런 그냥 스릴러 장르의 어떤 장면들이 그려졌어요. 이 변기 화장실과 변기가 그냥 어떤 살인 현장이었다면 그냥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살인 현장을 어떻게 과시하듯이 꾸며 놓는 그런 이상한 살인마가 있는 거죠. 그걸 나는 쫓고 있고 한니발처럼 약간 그렇게 각색을 해도 뭔가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력감 이런 표현들 음 재밌는 사연이었고요. 아 놈은 우릴 비웃고 있어. 맞아. 그런 클리셰들 이런 거 몇 개 섞어 가지고 내면은 어 넷플릭스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마지막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펄디. 괴인 사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제가 일본에 와서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봤었던 특이한 사람들이 생각나 몇 자 적어 봅니다. 저는 당시 평일에는 오후 타임, 일요일에는 오전 타임에 일을 했었어요. 항상 평일 퇴근 시간쯤에 저희 편의점에 들리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회사원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분이셨는데 양쪽 사이드에는 머리카락이 풍성하시지만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으며 정수리는 그 바코드에 있는 얇은 선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 그분을 봤을 때는 우참을 하느라 제대로 숨을 못 쉴 지경이었죠. 그걸 일본어로 바코드 하게라고 부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땐 미친 듯이 웃겼던 바코드 하게 아저씨도 매주 보면 익숙해지는지 그분이 와도 아무렇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게 됐을 무렵 일요일 아침에 알바를 하는데 세일러문 복장을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노란색 양갈래 머리 가발까지 쓰고요. 일본에는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슬쩍 보고 어서 오세요 한마디 하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놓는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버렸습니다. 네, 평일 저녁에 자주 오시던 바코드 하게의 회사원이었죠. 그분은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 일요일에 하시는 취미인가 보다 하고 웃음을 꾹 참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계산을 해드리고 그분이 나가자마자 같이 일하는 분과 미친 듯이 웃었더랬죠. 슬쩍 나가서 걸어가는 뒷모습도 봤는데 은근히 사람들 시선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취미였나 봐요. 그 밖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일했던 가게는 신주쿠 3초매 근처로 뉴하프 클럽이나 게이 클럽, 호스트바, 캬바쿠라 등이 질비해 있는 지역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주택가여서 저희 가게 근처에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가게에 있는 하늘색 수건을 싹쓸이해 가고 하늘색 수건이 없으면 점원들한테 왜 없냐고 시비 털어서 점장한테 출입 금지를 당한 60대로 추정되는 트랜스젠더라든지 새끼손가락이 없는 야쿠자 두목으로 추정되는 아저씨라든지 이분은 올 때마다 담배를 10보루씩 사가서 우리 가게 VIP였습니다. 올 때마다 고로케를 사가면서 남자 점원에게 추파를 던지던 게이라든지 앞으로는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난답니다. 괴인이라고 하기엔 좀 약했나요? 저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또 재밌는 괴인을 만나보고 싶네요. 신청곡은 보니핑크의 퍼펙트 스카이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바코드는 알겠는데 하게가 일본말로 무슨 뜻입니까? 일본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뉴하프는 뭡니까? 제가 그리고 캬바쿠라는 뭡니까? 아, 하게는 대머리예요? 주오미니오 누구죠? 베나입니다. 아나타데스? 참, 뉴하프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캬바쿠라는 뭐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모르는 전문 용어들이 잔뜩 등장해서 궁금하네요. 뉴 크로스 드레서요? 아, 그 여장 남자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캬바쿠라가 캬바레입니까? 아, 그렇군요. 남자인데 여자인 것이다. 아하, 뭐 아무튼 신기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해 주신 보니 핑크의 A Perfect Day 틀어드리겠습니다. 보니 핑크의 Perfect Sky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연들은 다 드렸네요. 괴인 사연들을 수집을 해봤는데 읽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읽었습니다. 사실 괴인 사연이라고 온 사연이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괴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본인이 이제 누구랑 싸우시고 그 사람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쓰신 사연들이 괴인이라기보다는 얘가 나쁘지요?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제 어떤 그 괴인력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하소연을 약간 쓰신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제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괴인의 기준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괴인이 아니고요. 어떤 하여튼 그 괴인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괴인만 저는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너무 쓰면은 좀 읽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편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편들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재밌으려고 하는 곳이라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일본 편의점 사연을 읽다 보니 그 용과 같이라는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직접 플레이해 본 적은 없는데 어떤 거기 나오는 노래라든지 어떤 게임인지는 대충 일본의 어떤 뒷골목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연을 읽고 나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역전재판이 끝나면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서 몇 편을 해야 될지 꼭 한 편을 해야 한다면 몇 편을 해야 되는지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요? 제가 이런 일본의 어떤 야쿠자 이런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예전에 이제 기타노 타케시라는 감독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아웃레이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인데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 제로를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세븐을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저의 추천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뒷골목 얘기도 나오고, 용과 가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이렇게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심야 식당의 오프닝 곡 추억이라는 곡입니다.